안녕하세요. JJ 아빠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요 5월 말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가격리 하시다 보면 머리가 많이 자라서 특별히 남자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요. 그냥 저는 한 10년은 넘었는데요. 10년 넘게 혼자서 머리를 이제 잘라왔습니다. 머리를 다듬어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혼자서 이발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간결하게 가르쳐 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집에서 여러분들 이발하실 때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머리카락 청소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은 그냥 아무 공간에서 머리 자른 다음에 배큐음이나 쓰레받기로 담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머리카락 작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바로 요 비닐봉지입니다. 요게 뭐냐면요, 홈디포에 가시면 페인트 섹션에 가시게 되면 페인트 하기 전에 페인트를 묻지 말라라고 이렇게 비닐봉지를 파는 게 있어요. 이 한 묶음 사시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4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사시면 저는 한 3년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는 홈디포나 페인트샵에 가시게 되면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종이 테이프라기도 하죠. 그냥 이게 종이 테이프인데 이게 쉽게 찢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종이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비닐봉지를 자른 다음에 이렇게 붙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바리깡입니다. 저는 이 바리깡을요 아마존에서 그냥 이렇게 리뷰 보고서 샀는데요, 지금 사용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무튼 바리깡.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께서 바리깡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바로 요런 거를 몇 개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게 머리 자를 때, 머리를 다듬을 때 유용합니다. 요 두께에 따라서 머리 사이즈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요 바리깡에 사용되는 오일인데요, 이거를 10년 전에 샀는데 아직까지도 쓰고 지금도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 전, 사용 후에 바리깡에 기름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들 가위인데요, 가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가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일반 가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릴 가위가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한 가위입니다. 뭐냐면 자세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톱니처럼 이렇게 날이 있는데요, 숯가위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를 몽땅 자르는 게 아니라 약 한 40%만 자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가위입니다. 이런 숯가위 하나 정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일반 가위보다 이 숯가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이 워러바를입니다. 워러바를은 나중에 머리를 바리깡을 사용한 다음에 가위를 사용하실 때 요거 분무기로 머리를 뿌려서 가위로 잘라주시게 되면 편안하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머리를 자를 때는 보통 상체는 이제 벗고요, 그 다음에 하체는 수영복이나 반바지를 입고 자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은색 셔츠를 그냥 입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지금 가장 작은 1mm, 1mm의 것을 끼고서 지금 머리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큰 것으로 바꿨습니다. 번호로 얘기하면 6번인데요. 번호가 작을수록 많이 잘리는 거고요.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번호가 높을수록 머리카락이 조금 잘리는 거죠. 어느 정도 머리를 다듬었으면 이번에는 그 플라스틱을 끼지 않고 바로 옆에를 밀게 됩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플라스틱이 없었을 때는 바로 그냥 다 깎입니다. 아무튼 저는 옆에를 밀 때는 요 플라스틱을 없애고 깎기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깎았으면요, 저는 이제 빗과 가위로 이제 숯가위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르는 방법을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도 머리카락이 이 정도만 빠지게 됩니다. 잘리게 됩니다. 저는 이발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발이 다 완성하게 되면 이제 바로 옆에 가서 샤워를 하고 이 비닐봉지를 치우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화장실 청소를 그때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자르는 날이 보통 2달에 많으면 4번, 적으면 2번에서 3번 정도 자르는데요. 머리 다듬는 날이 바로 저에게는 화장실 청소하는 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발 다 하고요, 청소하고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면도도 하고 나왔습니다. 좀 깔끔해 보이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발을 하는 날은 화장실을 청소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바닥 그리고 뭐 욕조 이렇게 한번 닦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이발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약 15불에서 20불 정도가 세이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고 싶었던 책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가끔 다른 분들께서 제가 스스로 머리 자른다라는 걸 아셨을 때에 많이 놀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 다른 분들 머리를 이렇게 잘라드리고 이렇게 다듬어 드리다 보면 다들 놀래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8편에 보시게 되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칭찬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광 올려드린다, 찬송 올려드린다,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감사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린 일이 언제이신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는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 표가 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내가 너를 고쳐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값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화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그 관계의 회복을 열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찬송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